(5일) 만에 끝나는 라이브 특강 EB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전각 조금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차이가 30초 정도 난다라고 들었어요. 현재 라이브 댓글창에 많은 글들을 남겨주시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 댓글을 천천히 다 읽어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듣는 수업이 아니라 고2 수업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듣기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그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 분명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상하함수를 끝내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6시간 특강, 라이브 특강,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6시간 특강 동안에 삼각함수의 모든 것들을 진짜 뼛속 깊숙하게 알자.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공식만 암기했었던 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지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필수적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공식 얘기했었고 가장 중요한 상함수의 정의를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하지 않은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치? 단위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원리만 여러분 정확하게 알면 이걸 또 외우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봐. 좌표랜다 또. 가게 그 제가 지금 그 말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제가 지금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무슨 빈 학생. 아까는 학교 마려워요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진짜 그래요. 진짜 학교 여러분 워낙 많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할 텐데. 그리고 담임선생님도 빨리 새롭게 만나고 싶고, 새로운 친구들. 제 나이 정도 돼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친구 저 그저께도 같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정말 오래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런 친구들 여러분 빨리 만나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뭐 국가적으로 지금 뭐 종교도 정지되고 학교도 정지되고 초유의 일이고 이게 위기니까 여러분 요런 일을 겪으면서 좀 이런 위기를 좀 여러분 스스로가 기회로, 위기할 때 이게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라 그러잖아요. 위기로 바꾸는 그 계기. 정말 언제나 위기는 기회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그 위기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난 그게 이 EBS 라이브 특강이라고 실제로 진짜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각함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바로 또 출발해 볼게요. 여기가 바로 반지름 R이고 여기가 세타 했을 때, 자, 이 길이 얘기해봐. 시작.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니까 시작. R 코사인 세타. 이 길이 얘기해보세요. 시작. 가르쳐준 거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R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한 번 더 만들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 아니야?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보고 X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뭐라고 봐? Y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자면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점의 Y좌표가 시작.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길이가 R이기만 하면, 다른 말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R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고치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을 때 얘는 단위원이 아니야. 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R이기 때문에 단위원은 아니지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이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를 앞으로 뭐라 해? 시작. R 코사인이 되는구나. 교점의 Y좌표가 뭐가 되는? 시작. R 사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딱 한 번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돼.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R 코사인, R 사인. 시작. 해보세요. 최채민 조교님. R 코사인, R 사인.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R 코사인, R 사인. 이렇게 얘기해요. 뭐 콤마 뭐? R 코사인, R 사인.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는 뭡니까? R 코사인을 생각하면 시작. 3 코사인 세타. 시작. 3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제 드디어 코사인 세타를 단위원이 아닌 걸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으로 코사인 세타를 정의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 교점의 X좌표가 코사인이 아니네. 뭐가 붙었네? 3이라고 불순물이 붙었잖아요. 이 3을 뭐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 X좌표를 3으로 나눈 것. 다른 말로 3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X좌표는 X좌표이 돼. 뭘로 나눈 것이? 자, 반지름으로 나눈 것.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다. 한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코사인 세타의 정의를 단위원으로 정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단위원이 아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닌 R인 원으로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 X좌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X좌표를 뭘로 나눈 것이? 자, 반지름으로 나눈 것. 물론 R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처럼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라고 출발을 하시면 되고요. 걔를 뭘로 나눈 거? 반지름으로 나눈 거. 이건 조그만 목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인 거야. 코사인 세타가 뭐냐? 시작.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 이런 느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냐? 그럼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세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알파라고 하면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X좌표가 R 코사인, 교점의 Y좌표가 R 사인이라는 얘기는 X좌표 자체가 5 코사인 알파, Y좌표가 5 사인 알파거든. 이때 사인 알파의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Y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 이렇게 얘기하시고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이 바로 사인 세타의 아니지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된다라는 그 느낌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이자 펭수의 아이템을 득템할 수 있는 오늘 3월 10일의 마지막 기회. 얘가 지금 Y축, 얘가 지금 X축. 아우 그림이 참 아우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저 원래 원 되게 잘 그리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나 원 잘 그려. 나 원 얼마나 잘 그리는데 좀 이상하니 아직도? 얘가 X축 이렇게 돼 있고 얘가 Y축 이렇게 돼 있어. 얘가 Y축 이렇게 돼 있어. 얘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응답공식은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뭐한 시작? 뱉어낸다.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뭐한다? 시작? 삼킨다. 그것이 바로 응답공식으로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있었을 때 이거 뭘로 정의했는지 기억나지? 마이너스를 뭐 하면? 뱉어내면 사인과 탄젠트의 성질이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니까 코사인 세타. 이거를 그래프로 처리하면 얘는 Y축 대칭의 함수라서 우함수의 성질 이래도 되고요. 얘네들은 원점 대칭의 함수라서 기함수의 성질 그러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EBS 수능 특강 선생님과 함께 문제들을 풀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길 바란다고. 여기까지가 음각 공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돼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탄젠트에 대해서 6분의 파이가 아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코사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론 이 말도 어떻게 처리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과의 교점의 X좌표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게 바로 정의니까. 언제나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응각공식을 이용하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뭐 할 수 있다 시작? 뱉어낼 수 있다. 이런 느낌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빨리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삼킨다 그랬으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처리할 수 있고 걔는 다른 말로 시작 2분의 루트 2라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느낌. 여기까지도 확실하게 잘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응각공식이야. 이제 드디어 90도 공식, 180도 공식 360도 공식, 각 바꾸기 공식을 시작할 텐데 90도 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선생님 퀴즈 언제 나오나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 낼 거니까 집중해 잘 봐.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 제일 중요한 변 무슨 변? 빗변. 이 길이가 바로 빗변. 그 다음에 예각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 예각 하나를 알파라 그러고 하나를 베타라 그러면 이 예각의 관계를 여각관계라 그러는데, 그런 한자어를 쓰기가 싫으면 각을 합쳐서 몇 도가 되는 관계, 시작, 90도가 되는 관계. 여기가 10도, 여기는 80도. 여기가 88도, 여기는 2도. 여기가 89도면 여기는 1도. 얘가 70도면 여기는 20도. 얘가 60도면 30도. 얘 45도면 45도.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왜 웃어요? 참 미치겠네. 난 되게 지금 진지한데 댓글은 계속 웃고 있고. 집중해서 보세요. 아, 퀴즈 언제 내냐고? 조금만 기다려. 지금 여러분들은 도대체 삼각함수를 얻고자 하심입니까? 펭수의 다이어리를 얻고자 하심입니까? 본질은 삼각함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 갑자기 진지하고 그래. 아, 미안해요. 같이 진지했어. 어울리지 않게. 여기 봐봐. 집중해봐. 24,330개의 댓글. 3만 개의 댓글 가야 되는데. 어? 이왕 한 김에 그런 거 나오면 되게 좋잖아. 그쵸? 중요해. 어머, 깜짝이야. 이거 봐봐. 어우,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봐요? 얘랑 관계가 뭐라고, 시작? 각 앞에서 90도가 되는 관계라 그랬지. 자, 여기서 사인 알파를 한번 찾아볼게요. 쌤, 사인 알파요? 이거분의 이거요. 맞지? 내가 길이를 따로 쓰지 않더라도 이거분의 이거가 뭐야, 시작? 사인 알파.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베타도 만들어 볼게요. 베타를 사이에 두는데 빗변 먼저니까 또 이거분의 이거지. 쌤, 사인 알파는 고개나무 직각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고, 코사인 베타도 이거분의 이거네요. 와우! 사인과 코사인은 완전 똑같네요. 하나가 뭐고? 알파고 하나가 베타일 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것은 이 각 SINCOS 뒤에 나오는 이 각의 합이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시작, 90도가 되면 완전히 같겠네요. 완전히 같겠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자. 드디어 대망의 세 줄짜리 공식 중에서 제 첫 번째 공식, 일명 90도 공식을 공개합니다. 빰빰. 한글로 기억. 알파, 베타, 싫어. 그냥 여기 각이 나와. 여기도 각이 나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끝. 뭐라 그랬어? 시작.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완전히 값이 똑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여기 나오는 각과 여기 나오는 각을 더해서 몇 도가 되면, 시작, 9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구나.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면 완전히 값이 똑같구나. 사인 120도를 당연히 뭘로 해도 돼요? 정의로 가도 돼요.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교점 y좌표 2분의 13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난 보입니다.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여러분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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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이거 사이 없다. 뭐 선생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고, 여러분 30도, 30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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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이게 딱 절반이잖아. 여기는 좀 많이 1에 가깝잖아. 이거야. 30도씩 이루어지면 그 값은 2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수는 둘 중에 하나라고. 가운데 있으면 2분의 1 수삼. 좀 1쪽에 가까이 있으면 2분의 1 수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고요? 아, 1쪽에 가까이 있잖아. 얘가 얼마야? 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120도 2분의 1 수삼 돼야 돼. 쌤 이게 150도라면서요? 사인 150도 2분의 1. 코사인 150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30도씩 이루어진 거는 그 X좌표, Y좌표는 멀리 있으면 2분의 1 루트 3이고 가까이 있으면 2분의 1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20도의 사인 값을 얘기하라 그러면 조금 전처럼 이걸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12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직접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120도, 야 30도밖에 안 꺼져 있으면 y좌표는 거의 1에 붙었고 x좌표는 절반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인 120도 얘기 시작. 2분의 3. 코사인 120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울기는 많이 서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120도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정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 120도를 빈칸 채우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서 이 공식 또한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거야. 뭔데? 사인과 시작. 코사인은 뭐는?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이렇게 돼서 90도가 되면 그 얘기는 여기에 120도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0도를 더하면 90도 아닙니까? 이러면 값이 완전히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고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씹어 삼키니까 코사인 30도라고 처리할 수 있으며 코사인 소리서는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시작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쓴 거야? 90도 공식을 썼다라는 이야기라고요. 90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사인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퀄 코사인 팽수. 오늘의 마지막 문제 팽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밤밤. 팽자가 이 팽자 맞아요? 어에이예요? 나랑 똑같네. 저도 어에 이자 쓰는데. 팽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으신 분에게 팽수 다이어리. 이거 몇 시간 설명한 거 맞아요? 인형이 아니고 뭐야 이거? 연필, the pencil, and what is it? 아, 끈적거리는 메모장.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왜 에코백이야? 에코가 친환경 이런 거야? 이게 왜 친환경이야? 아! 플라스틱백 안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친환경이야? 아, 그렇구나. 비닐봉지 안 가지고 다닌다고. 아, 그래서 에코백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에코백 참 좋더라고요. 응? 여러분, 이거 에코백에는 팽수가 있나? 아니네요. 에코백에는 팽수가 없고 안쪽에 있나? 안쪽에 EBSI라고 살짝 조금 써 있어요. EBSI 여기 크게 써 있으면 여러분 그 들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센스 있게 아주 조그맣게 EBSI 로고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항상 여러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팽수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답 나왔겠죠, 그쵸? 답 나왔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친구가 정답인데요. 답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사인과 코사인은 값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뭘 합쳐서 각을 합해서 뭐가 되면 90도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면 근데 여기 2분의 파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만 있으면 돼? 마이너스 x만 소거시켜주면 돼. 그럼 뭐가 필요해? x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답, 팽수의 정답은 x. 이렇게 한 글자를 쓴 친구에게는 정답. 그래서 지금 정답을 집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 마감하면서 오늘의 정답자 3명의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나요? 아무튼 자기가 누군지는 알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답 쓴다고 댓글창이 폭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답은 나왔겠지. 그렇게 폭주가 됐는데 x하고 섞겠지, 그치? 사인과 코사인은 뭐야? 시작. 각을 합해서 뭐가 되면 90도가 되면 값은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요? 답 나왔습니까? 답 나왔죠? 아직 몰라요? 댓글창이 다운되어 버렸대. 그래서 세 번째 퀴즈 다시 할까요?
세 번째 퀴즈는 다음 주에 수능 특강 게시판? 아니에요. 세 번째 퀴즈 다시 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마요. 지금 채팅창이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댓글 창이 여러분 폭파됐대요. 지금 댓글이 0개로 바뀌었어요. 새로 고침을 해도 안 되네. 차라리 다행이다. 나 되게 신경 쓰였거든. 손발라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크크크 거리고 뭐 해명하세요 이런 글 나오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폭파됐으면 좋겠어. 계속 퀴즈나 내자. 살라지면 또 폭파시키고 또 폭파시키고 중요한 건 뭐니까 생각하면 되니까. 펭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펭수 보고 싶긴 하다, 그지? 펭수 보고 싶. 펭수 되게 착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펭수는 정말 되게 착하고 그 가식됨이 없어요. 펭수의 매력이라는 것은 꾸며지지 않는 그 가식. 그냥 인간계의 정승재라고 볼 수가 있죠. 꾸며지지 않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펭수. 똑같은 아의 이를 쓰지 않고 어의 이를 쓰는 우리 두 동물. 펭수는 펭귄이고요. 저는 돼지고요. 펭수는 남극에서 왔고요. 저는 남아프리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건 되나? 허용이 되나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 다행이다. 댓글이 0개야. 새로 고치면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 정말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여러분을 삼각함수의 세계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공식 하기 전에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여러분 삼각형 ABC라 그럴게. 왜? 삼각형과 삼각함수도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삼각형 ABC라 그래. 이렇게 각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변 몇 개 나온다고? 3개. 그 중에서 이 내각, 각을 표현하는 거 꼭지점 A, 보통 알파벳 대문자가 꼭지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각을 표현하기도 해요. 원래는 각 A를 이렇게 각 표현을 썼었는데 이걸 안 써도 알파벳 대문자는 각이고요. 그 꼭점에 대한 내각이고요. 그거랑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가 그 각을 마주보는 변, 그걸 사람들은 대변이라 그러거든요. 마주본다, 그래서 대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B, 얘를 가지고 뭐라 그래 시작 C.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일단 large A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각, small A는 변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처리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180도. 왜 180도야? 세 내각의 총합이니까 180도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이렇게 내면 뭐라 그럴 거야? 코사인, 천천히 쓰세요. 코사인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 이퀄 사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펭수 이렇게 펭수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야.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시작? 9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은 건데 아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80도라 그랬으니 그거의 절반이 바로 90도 아닙니까? 결국 얘가 바로 각을 합한 게 돼야 되니까 이쪽에 뭐였으면 2분의 A 플러스 B였으면 펭수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시작 2분의 C라고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고 90도 공식을 마감하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각 몇 도가 시작?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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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두 번째 이야기 180도 공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단위원을 통한 정의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단위원을 당연히 잡아주시는 게 기본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을 잡았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단위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봐. 세타를 어떻게 할까? 세타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알파, 이렇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여러분 이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의 교점의 y좌표가 얼마? 시작. 사인 알파지. 사인 알파. 여기까지 동의하죠? 사인 알파. 근데 이번에는 이 동경을 우리 아까 응답공식 만들 때는 x축에 대칭했었잖아. 이번에는 이 동경을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해 볼게요.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해볼게요.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해볼게요.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이 동경은 무슨 각을 나타내는 동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시작. 각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얘는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얘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얘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 얘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런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으면 교점의 y좌표는 사인 베타일 텐데 그거나 사인 알파나 뭐 할 것이다. 시작. 일치할 것이다. 아 선생님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가 일치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각이 베타고 이 각이 알파인데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똑같이 알파가 될 테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얼마 시작? 180도거든. 아 와우 이것이 바로 180도 공식이군요.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와 뭐는?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완전히 값이 똑같습니다.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완전히 값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각이 하나 나오고 각이 하나가 나온다고 봤을 때 두 각을 합쳐서 몇 도가 되면 시작 180도가 나타나는 결국 얘를 180도 공식이라 그러자. 아까 90도 공식은 사인과 코사인이었으면 180도는 사인과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공식을 180도 공식이라 그러고 180도 공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시작 사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삼각형 ABC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사인에 대해서 가로 열고 A 플러스 B 이퀄 사인에 대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시작 C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 여러분 두 직선이 만나는데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 그러재요. 이런 다음에 사인 알파랑 사인에 대해서 베타는 어떠냐 그러면 시작 같다. 왜? 각을 나서 몇 도 관계니까 시작 180도 관계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나 이 각에 대한 사식 값은 언제나 똑같겠구나. 그것이 바로 180도 공식. 사인 값은 서로 같다. 언제?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다. 두 개 대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 내각의 종합.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살짝 바꿔서 여기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고 이퀄 사인에 대해서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나다라는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된다 이거야.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다른 말로 실수로 표현하면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가 되면 값이 같은 거니까 여기 나온 각이랑 여기 나온 각을 더해서 파이가 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뭐가 필요해? 시작. 플러스 세타가 필요하다. 결국 사인 세타랑 사인에 대해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 하는구나 시작. 완전히 똑같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니면 이런 실질적인 분위기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에 대해서 210도의 값을 구하시오. 오 너무 어려워. 단위원으로 생각하고 싶어. 그래도 되지만 180도에 매우 근접함으로 180도 공식을 쓰자. 180도 공식이 뭐냐?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30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내니까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되겠구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도 처리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코사인 240도를 구하.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물론 단위원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지만 180도 공식을 이용해도 돼요. 재민아 180도 공식이 뭐였지? 시작.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였거든요. 그게 바로 180도 공식이니까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근데 우린 지금 코사인과 코사인으로 했잖아. 180도 공식의 주인공은 누군데? 사인인데 나머지 것들이 180도 공식을 빌려서 그럴 때는 미안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것도 여기서 나와요. 왜? 이게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 이게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면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 베타고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의 x좌표가 코사인 알파인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거리는 같고 원점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절대값은 같고 뭐가 달라? 부호만 다르네요, 선생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드디어 똑같아진다는 얘기니까 180도 공식이 주인공이 사인이라고 해서 사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코사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남의 걸 좀 빌려 쓴 느낌이 들잖아.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맨 마지막에 붙임으로써 끝내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먼저 처리하지 말고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놔서 각을 앞에서 180도를 만들어 놓고 코사인과 코사인이니까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탄젠트와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까? Yes. 왜요?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여러분 이동경의 기울기와 이동경의 기울기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르지 않습니까? 방향만 다르니까 결국 탄젠트와 탄젠트 역시 각을 앞에서 몇 도가 되면 시작? 180도가 되면. 그러니까 탄젠트 150도와 탄젠트 30도 각을 앞에서 180도가 됐다면 완전히 똑같지 않고 맨 마지막 시작?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끝이다 라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라고요. 탄젠트 30도 얼마 시작?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위에 거는요. 응답공식 처리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삼키죠. 그리고 코사인 유시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살려서 마이너스 2분의 1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맞아요? 아니면 원리가 할 수도 있어요. 정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죠. 240도 어디 있어? 얘가 270도니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교점의 y좌표가 좀 많이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교점의 x좌표는 좀 중간에 있잖아. 시작.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는 많이 서 있으니까 시작.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40도에 관련된 얘기구나. 따라서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단위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으니 이 180도 공식 어떻게 기억하자고. 시작. 다 같이 시작. 사인과 사인은 각을 앞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채민이 같이 하자. 시작. 사인과 사인은 각을 앞에서 18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나머지 애들 코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뭘 붙이는 시작?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좋다. 응? 너무 좋아요. 댓글이 안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고요해요.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나 여러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현재 시각 3시 33분 2초. 여러분과 한 대략 30초 정도의 시간 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32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대략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 180도 공식까지 끝났네요. 마지막 이야기. 뭡니까? 360도 공식. 주기 공식 하나 더 있는데 주기 공식은 상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마지막 360도 공식을 설명합니다. 요것도 동경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요것도 동경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꼭 여러분 화장실에서라도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수학에서 증명은 안 나와요. 수능에서 증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혹자는 여러분이 저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증명이 안 나오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증명 안 나오는데 결과만 가지고 활용하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증명하는 과정 하나하나 교과서에 증명하는 과정이 나왔다는 것은 그게 바로 4점짜리의 재료가 된다고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경험이 되고 얼마나 큰
확고한 개념 정립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게? 2등급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출에 아무 단어 쓰면 안 됩니까? 우리 EBS는 한국 교육방송공사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쵸? 1등급이 아닌 2등급 학생은 기출의 모든 것을 걸고, 아니, 느낌이 안 산다. 그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기출의 모든 것을 걸고. 만점 학생은 교과서의 모든 것을 건다. 여러분, 꼭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 인터뷰, 여러분 수능 국어 영역 끝나면 인터뷰 하거든요.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친구들은 풀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담인 줄 알고, 전 과목 만점인 친구에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제일 아름다웠어요 라는 얘기를 그냥 짜고 만들어낸 인터뷰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만점 받은 친구들은 교과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현재 개념 정리 상태가 약하면 약할수록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요, 완벽한 개념일수록 교과서를 읽으면 짜릿해집니다. 이걸 얘네들은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야, 이 복잡한 과정을 정말 압축적으로 설명해낸 책이 바로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친구는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과요, 만점 받는 친구들, 1등급 받는 친구들 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무시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만점이 아닐 거예요. 1등급이 아닐 거예요. 맨날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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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간혹 가다가 1등급. 그럼 누가 친척이 요즘 몇 등급 나오니 1등급이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정도가 뭐라 그래? 교과서를 무시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얘기는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공부했으면 교과서에서 이 90도 공식, 180도 공식, 360도 공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박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술술 읽힐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 파트를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다 읽혀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교과서를 들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 보기 전까지 딱 한 번 정도는 교과서를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미분 여러분 마음껏 공부하셨잖아요.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도 학교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미분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부터 생각하고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라고요. 정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수능 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타라를 나타나는 동경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각이랑 이 각은 같아요. 얘도 알파면 얘도 알파예요. 그런데 이 각은 마이너스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잖아요. 양의 각을 요걸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응? 그럼 얘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고 얘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X좌표, 교점 X좌표는 코사인 알파이기도 하고요. 얘를 바라보면 코사인 베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값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값이 똑같겠구나. 이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베타야. 이 각이 베타인데 이 각이 알파니 베타 플러스 알파는 한 바퀴예요. 얼마야? 시작. 360도가 되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 360도 공식의 주인공은 누구야? 시작. 코사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60도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읽어주면 좋죠.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몇 도가 되면 360도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다. 그럼 여기다가도 한마디만 더 붙이면 사인과 사인은, 탄젠트와 탄젠트는 각을 합해서 360도가 되면 어떤 관계를 이룰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똑같게 돼요. 그것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방향만 다르고 기울어진 정도는 같으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서 마이너스 붙이면 같겠군요. 사인과 사인이라는 것은 그러네요. y좌표가 사인이니까 거리가 같고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겠네요 라고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합시다. 360도 공 시작. 코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합해서 360도가 되면 값은 같다. 나머지 애들 사인 사인 탄젠트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해서 2파이 마이너스 x 이퀄 코사인에 대해서 가로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러면 각을 합해서 360도 다른 말로 2파이가 되면 값이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뭐라고 처리하시면 돼? 시작. x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된다. 쌤 뭐라고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요? 코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코사인과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코사인이니까 여기에 파이가 나오면 여기도 뭐라고 처리하면 파이라고 처리하면 각을 앞에서 뭐가 되면 시작 2파이가 되면 값은 같으니까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겠고 맞아요? 아니면 파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파이 공식 각을 앞에서 파이가 되면 값이 같으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파이 공식이니까 맨 앞에 뭘 붙이시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여기까지 마이너스만 붙일 수 있다면 파이 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치? 그래서 180도 파이에 가까우면 파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360도 2파이에 가까우면 2파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죠. 사인에 대해서 330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360도에 가까우니까 360도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런데 360도 공식의 주인공 누구니까 시작? 코사인이니까 사인과 사인은 각을 합해서 360도가 되면 마이너스를 살짝 붙여야 된다고요. 따라서 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것 또한 뭘 통해서도 정의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 바로 아래쪽으로 툭 살짝 내린 거니까. 그거에 y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절반 쪽이겠네요. 아래쪽으로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단위원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고요. 거기까지가 360도 공식 끝이야. 그래, 여기까지가 각 바꾸기 얘기였고요. 여러분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내용을 엄청나게 압축해가지고 표로 만들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빈칸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함수의 공식 마지막 이야기 현재 6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가요. 6분이 아니구나. 8분을 남겨놓은 상태고 8분 동안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하자. 자 다음 시간은 그래프야 곧바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할 테니까 확실하게 좀 잘 정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삼각함수의 기초 특강, 개념 특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문제풀이는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EBS 수능 특강에서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슨 각? 예각 두 개. 각을 합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이 길이를 1이라고 잡고요. 이 길이를 세타라고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 길이를 이 각을 세타로 잡으면 이 길이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니까 시작 코사인 세타. 선생님 이 길이는요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는 시작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됐죠? 그러면 여러분 PC 중에서 제일 유명한 PC 피타고라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유치하게도 PC 중에서 가장 유명한 PC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안에는 피타고라스를 향한 애환이 담겨 있다.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고 인터뷰를 할 때 아직 영화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분야의 1인자 또는 마스터들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수학은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조금 전에 피타고라스에 대한 애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평면도형의 끝은 다 피타고라스예요. 그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무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된다면 느껴요.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를 가장 무시하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학원에서 쓸데없는 선행 학습을 했었던 그 고1 예비반 학생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가장 받드는 사람이 수학 선생님들이고, 공간도형에서 가장 모든 공간도형 어디로 귀결되게 해요? 삼손의 정리입니다. 공간계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삼손의 정리라는 거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거에 고마움 또는 내가 애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씩 놓쳐서는 안 된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시다. 어떻게 하면 시작.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 이거 제곱해볼까요? 시작.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도 제곱해볼까요?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얼마? 시작. 1. 이게 오늘 공부할 마지막 공식. 이걸 흔히 제곱관계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 시작.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다? 시작.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다? 1.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얼마다? 1. 얘 용도는 무진장 많은데 이럴 때도 많이 쓰이겠죠. 뭐 사인 세타에 대해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셔. 뭐 이런 거. 완전 제곱식 시작.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 짠짠 이렇게 처리하니까 이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이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니까 더하면 얼마? 1. 이 짠짠을 한번 해보니까 더하기 2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세타 코사인에 대해서 세타 이런 느낌도 처리할 수 있죠.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것을 제곱했더니 그 안에 사코가 들어있구나 라고 새로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가 된다 시작. 1이 된다는 사실은 워낙 중요합니다. 또 언제 쓸 수 있냐면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인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코사인이 있고요.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치환하고 싶은데 여기는 코사인이고 여기는 사인이야. 코사인은 1차로 표현되어 있고 사인은 2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환하기가 민망해. 왜? 통일이 안 돼 있잖아.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잖아. 그럴 때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인 제곱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왜? 이거는 여기 있죠. 이거 살짝 넘기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얘를 살짝 넘기면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SIN이라는 스펠링을 COS로 바꾸고 싶을 때 또는 COS라는 스펠링을 SIN으로 바꾸고 싶을 때 또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바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사용 빈도가 많아서 딱히 용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로 압축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문제 하나도 안 풀었죠?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하나도 안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제 1번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뭐 구하라 그랬는데 점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취라는 것이 바로 뭐지? 자취가 뭐야? 영어로는 트랙, 발자국. 어떤 점이 움직여서 생기는 도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자취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이렇게 움직였으면 자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움직였으면 자취 방정식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포물선의 방정식 모두 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의 방정식. 이거 x, y 사이 관계식이잖아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봤자 x, y 관계식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봤자 x, y 사이 관계식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체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y 사이 관계식이구나. 뭐구나? x, y 사이 관계식이구나. x, y의 관계식이구나. x, y의 관계식이구나. 어떤 점이 움직인대요. t-1,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동점, t에 따라서 움직이는 점, 이런 점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움직여서 그리는 도형, 이걸 뭐라 그런다고? 자취라고 얘기해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취의 방식은 뭐라 그랬어? 내가 조금 전에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x랑 y를 연결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은 이 점이 움직여서 생기는 도형이니까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점의 x좌표를 x라고 놓고 y라는 점을 y라고 놔버리면 이 두 가지 식에서 뭐를 찾으면 된다. 시작.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x, y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것은 얘랑 얘를 연결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x는 누구랑 친해요? t랑. y는 또 누구랑 친해요?
그렇지. t랑 친하니까 이 t를 사람들은 xy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이걸 뭐라고 부르게요? 시작.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자체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 xy를 연결시키는 방법. 이게 중매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게 중매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만나게 해준 다음에 막 설득. 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냐? 얘가 얼마나 좀 이렇게 착한지 아냐? 그렇게 설득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될까요? 집에 가면 되거든요. 중매하는 사람은 만나게만 해주고 그냥 빠지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하거든요. 매개 변수도 똑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항상 뭐 하시면 되게요? 소거시키면 된다고. 어떻게 소거하는데요? t를 어떻게 소거하는데요?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거 살짝 넘기면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다시 t는 넘기면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 y는 t 제곱 플러스 1인데 t 대신 뭐를 집어넣었으니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 갑자기 튀어나온 게 바로 뭐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고 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여기에서 자취의 방식을 구해요. 쌤,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세요. 여기서 자취의 방식을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돼?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뭐 하면 된다고? 속어! 집에 보내면 된다고. 근데 이 상태는 집에 못 보내잖아. 더하면 얘는 없어지만 얘는 그대로 살잖아. 어떻게 하면 되게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살짝 넘겨봐. 여러분, 우변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2를 넘기면 y 마이너스 2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제거시키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됩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변 제곱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얼마 시작? 1 플러스 2짠짠이니까 2 쌓고. 그러니까 결국 얘를 1 플러스 2배에 대해서 쌓고라고 처리할 수 있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1. 왜?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영원히 1. 영원히가 아니라 여전히 1. 2짠짠 하면 시작.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쌓고니까 이거를 더하면 사라지지 않겠느냐. 좌변끼리 더하면 시작.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우변을 더하면 뭐만 남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얻어 걸린 것 같이 나오는 게 바로 x, y 사이의 관계식 아닙니까? 이 x, y 사이의 관계식을 사람들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다. 이와 같이 세타를 소거할 때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사실은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무슨 도형이야?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따라서 자취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2파이 이런 느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한테 공지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정답자 공지를 부탁하신답니다. 두 번째 퀴즈 4교시에는 이 무슨 영 학생, 5교시는 영 학생.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주소 확인해서 직접 펭수에 관련된 아이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기획한 5일간의 라이브 특강 두 번째 날 9일 아니지 10일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일 더 남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EBS와 함께 코로나19를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